날씨가 좀 이런 관계로 진행을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집회에 앞서 시민단체 대표 및 양당 시당위원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나영수 자유민주애국시민총연합 집행위원장님께서 인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3일 날 제가 부산에서 버스 60대를 인솔해서 사고만 6대가 출발했습니다. 재밌는 현상은 10월 2일 날 태풍인데 나를 좀 데리고 가보려고 10월 2일 날 차가 7대가 정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러분 참여하시고 또 언론에서 보아서 아시다시피 아마 해방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강화문에서 집회하시는 정광훈 목사님 쪽에서 검찰에 고발되고 10월 3일 날 기선을 잡았으니까 10월 9일 날 한 번 더 모여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그래서 비상회의를 우리가 했고 시민연대 제가 인솔한 차량이 62호차인데 부산 시민연대 62호차가 올라가니까 서울 사람들이 졸도하려 하더라고요. 몇 대 왔냐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 온 거 치고 하면 한 100여 대가 왔을 것 같다마는 너무 좋아하시고 62호 팻말 앞에 사진을 찍더라고요. 이 민심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내일 또 긴급 우리 시민 대표들이 5시에 모여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고 차량 인솔자가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입니다. 맞습니까? 네, 구경꾼이 아닙니다. 차량에 밥이 공장에서 밥을 못 해가지고 못 싣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주인을 의식가지고 잘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조국 문재인 퇴진 부산 시민연대가 하는 이 집회에 제가 꼭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한 가지는 뭐냐? 시민적인 자발적인 운동이 되어야 성공한다고 봅니다. 다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함께하면서 자유우파의 승리를 위해서 또 조국 퇴진과 문재인의 잘못된 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우리 시민이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의 역할을 하려면은 그냥 지켜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35번의 5개 집회와 그 다음에 약 40번의 실내 교육을 통해서 우파 시민이 읽어야 할 25가지 책을 지금 요약해서 만들고 있는 중이고 각구마다 시민대표를 세워서 18개 선거구에 18명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이 운동에 함께해야 됩니다. 오늘도 시민검증단 우리가 시민이 검증할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도 그렇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 우리 시민이 검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때까지 닭이만 먹겠는데 오늘날 와 보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당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잘하는 사람에게 힘을 보태주고 잘하는 사람에게 그분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시민검증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연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가 조직된데 오늘 왜 시민연대가 필요하고 왜 시민검증단이 필요한 유인물을 양초 나누는 데마다 갖다 놨습니다. 보시고 여러분 한 달에 1,000원입니다. 1년에 10,000원입니다. 10,000원만 내시면 1년 회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조직적으로 태극기만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울분을 가지고 와 나와서 얘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조직화돼서 이 운동을 성공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부산 지역이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10월 9일 날 서울 가는 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32,000명에게 오늘 저에게 문자 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알려주셔서 이번에는 100대가 넘어가도록, 제가 60대를 인솔했는데 이번 10월 9일 날에는 제가 인솔한 차량이 100대가 넘도록 도와줄 수 있겠죠?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행동하는 시민이, 행동하는 시민이 정권을 바꾼다. 행동하는 시민이 정권을 바꾼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바른미래당 시당위원장 하태경 국회의원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태경입니다. 저도 광화문 갔었습니다. 우리 부산이 하나가 됐듯 서울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외쳤습니다. 조국이 가야 될 곳은 장관실이 아니라 어딥니까? 감방이죠. 국위는 감방 가야 됩니다. 인이는 어디 가야 됩니까? 인이는 뒷방 갑시다. 뒷방. 조국 같은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사람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끝난 거예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촛불 정신, 그 촛불 정신을 말아먹고 있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촛불. 진짜 촛불. 대통령 물러가라고 진짜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거만 구호하면 외칠게요. 제가 국인은 감방 가고 하면, 자, 인이는 하면 뒷방 가자. 자, 국인은 감방 가고 인이는 대통령 물러가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싸움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국위가 감방 가면 끝날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대통령이 검찰을 조지고 있어요. 검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권력으로부터 독립이에요. 권력으로부터 독립. 그래서 대통령이 윤석열 임명할 때 뭐라 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도 엄하게 해라.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학생이 하는데 왜 그 학생에게 매를 듭니까? 맞습니다. 대통령 이제 끝내야 됩니다. 우리 부산 시민이 앞장서서 이 대통령 끝내야 됩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더 드릴게요. 국위와 인위는 서로 죽고 못 사는 관계처럼 보이죠? 그죠? 끔찍히 위하고. 근데 이게 가만보면요, 죽고 못 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입니다.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장관 임명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조국의 오촌 조카 구속됐죠? 어제 조국의 친동생 구속영장 신청했어요. 그죠? 조국의 두 자식 고졸로 바뀝니다. 대학 취소됐어요. 조국 와이프 이제 오늘 내일 해요, 구속. 결국 조국도 감방 갈 거예요. 멸문지화입니다. 멸문지화. 둘이가 얼마나 원수였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집안을 완전히 폐가 망신시킨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비밀이 있는 겁니다. 두 집안 사이에.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됐어요?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죠.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렇게 정치하는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한테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겁니다. 문재인 조국 열심히 사랑하세요. 둘이 같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잠깐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무튼 요즘 제정신이 아닌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싸움은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상과 비정상의 싸움이고 양심과 위선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부산 사람이든 광주 사람이든 함께 못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이 당이든 저 당이든 함께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광화문 가니까 안타깝게도 엄청나게 많은 국민이 모여 있는데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서로 마이크 누가 소리 크나 경쟁합니다. 안 들려. 저기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딴 분이 이야기해서 안 들려. 그리고 제가 광화문 가니까 이제는 이건 역사에 맡깁시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찬성했어요. 맞아요. 저는 그때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조국 파면 싸움 제가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광화문 가니까 한두 분이 니는 이 조국 파면 싸움한테 오지 마라 그래요. 왜 오지 마라 그럽니까? 니는 배신자 아이가? 그렇다고 제가 조국의 동지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이래서 보수가 망한 겁니다. 우리가 차이가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저도 인정해요. 여기에 제 욕하는 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조국 때문에 대한민국이 흔들리는데 우리가 옛날에 싸웠다고 계속 우리끼리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게 그게 에이지 어른입니까? 손을 잡을 때 잡아야 됩니다. 제가 부산을 하나로 만들었듯이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당, 제가 바른미래당에 지금 약간 찬밥 신세지만 어쨌든 같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단체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조금 전에 나영수 목사님도 올라오고 김한중 TV 사회도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경실련 고모님도 우리 공동대표를 하고, 그죠? 이겁니다. 우리 내부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 막아야 됩니다. 제가 광화문 가니까 한두 명이 저한테 오지 마라 하고 1000명, 10,000명이 자랐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민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도 조국 파면에 찬성하는 사람 하나가 돼야 된다. 전부 다 연석회의를 해야 된다. 황교안 대표도 하고 유승민 대표도 하고 안철수 빨리 안 오고 뭐 안 오고 빨리 와가지고 이 싸움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거돈 시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어제 네이버 보니까 오거돈 시장님이 검색어 1등이더라고요. 아, 드디어 우리 양심적인 오거돈 시장님이 조국 사퇴하라고 한 말씀 하셨구나. 기뻤습니다. 근데 뭐 내용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거돈 시장님은 민주당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거돈 시장님은 시민 후보로 나왔던 분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도 오거돈이 하면 뭔가 다르겠지 생각했어요. 오거돈 시장님 이번에 시장 나오면서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시장 이번에 마지막이다. 더 안 한다. 뭐가 겁납니까? 오 시장님, 조국 문제 한번 시원하게 까주세요. 그러면 내가 앞장서서 한 번 더 시켜줄게. 아니, 오거돈 시장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그 양반 민주당 탈당해. 그거 왜 못해? 그죠? 오거돈 시장님은 시민만 보고 국민만 보고 하세요. 그럼 부산 시민이 지켜줍니다. 좀 실수가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을 바로잡겠다고 나서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대표님들하고 부산대 총장 만나러 갔습니다. 왜? 부정 입학하는 사람 그 누구라도 단호하게 다 자르라고, 다 입학 취소시키라고 부산대 총장님이 그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표창장이 위조라고 공식 발표가 나오면 그냥 자르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시장님도 조국 잘라야 된다고. 부산시는 좌도 없고 우도 없다. 부산시 그 자체가 양심이다. 오거돈 시장님의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유재중 시장위원장님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장대비가 내렸는데 이제 가을에 푸름이 좀 보인다, 그죠? 왜 이럴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우청정해서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서 비가 오나 이렇게 모이드니까 하늘도 좀 감탄한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정말 역사의 순간에 서가 있습니다. 여기 꼬마 같은 게 둘이 가서 박수 치면서 참 열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아우, 정말 저런 꼬마들이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됐을 때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지켜지는 자유로운 나라, 세계 선진국이 강국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는데 이 나라 지금 걱정이죠. 어제 가문에서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나라 걱정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어디서 모임이 있죠? 서초동에 또 모임이 있죠. 이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갈라져 갖고 국론이 분열돼서 되겠습니까? 힘을 한데 모아서 북한에 대적하고 세계 국가와 경쟁을 해 나가도 가능치 않을 건데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다 누구 책임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러면은 국민의 대통령입니까? 그렇지 않죠. 특정 지지 세력만 위하는 그런 대통령인 것 같아요. 정말 국민이 아니다, 그런 공직자감이 아니다, 반 이상이 반대하고 민의를 파악해서 당연히 임명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임명을 해가지고 국론을 이렇게 분열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한교안 대표님이 참 부산 시민들이 화끈하더라. 정말 부산 시민 때문에 내가 힘이 난다. 어제 식사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송사행 강자에 집회하고 촛불 집회도 하고 이렇게 계속 비가 오는데 날씨가 굳은데도 집회하는데도 시민들이 자기 일 모든 것을 폐기치고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이렇게 자기 개인 볼일도 되고 가족끼리 모여서 오손도손 좀 정을 나누면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이 시간에 이렇게 우산을 들고 손에 손잡고 이 서민으로 모여든다는 이런 마음, 정말 역사에 한 점 부끄러움없는 애국 시민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나는 좀 부끄럽습니다. 이 정치인으로서, 삼성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불편을 줬기 때문에 편안하게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편을 줬기 때문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후한무치예요, 정말. 그러니까 같은 조국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역대 검찰 소환될 때 제가 가까운 돌아가신 고 이재수 기무사령관 저 친구입니다. 친구의 친구라서 모임도 부산에 여기 사단장도 했어서 같이 식사도 했는데 나라를 위해서 수십 년간 정말 우측에서 군 생활을 하셨는데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검찰에 소환하면서 포성줄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포토라인에 시작하고 창피를 주는 이런 공개된 소환,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말 나라 사랑하고 군을 생각했기 때문에 양심, 아무 죄도 없는 그런 분들이 저렇게 목숨을 건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조국 일가를 위한 공개 소환 없애?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너무 분합니다. 불쾌합니다. 불쾌할 정도 아니죠.
국민들이 지금 말씀 안 하셔서 그렇죠.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아도 서명을 받아보면 다 압니다. 이구동성으로 서명하면서 같은 공감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이렇게 이 시간에서 모여서 연사들 이야기 들으면서 서로 공감했던 이 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대한민국, 그렇게 해서 우리 후손들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조금 힘들더라도 희생합시다 여러분.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절기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민의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태극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한 경례. 국민의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태극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해주십시오. 다음은 촛불 점화를 하겠습니다. 촛불을 들고 계신 분들은 켜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라이터라도 켜도 괜찮겠습니다. 핸드폰 켜도 됩니다. 핸드폰 켜주십시오. 핸드폰 라이트를 켜주십시오.
나도 75억 전대산보다 더 많이 득점했지만 여기 몰라 난 몰라 다 너무 겁을 띠일도 잡 참고로 이 음악은 재능 있는 유튜버 대한 래퍼라는 가수의 곡입니다. 가끔 기준 그냥 줬다 나도 몰라 하루도 이제 전체 상황 몰라 당국대 교수도 몰라 나는 몰라 조민이 내 딸인 거 몰라 이걸 아니고 아내가 했다 나는 몰라 그 딸이 했다 나 하나 몰라 그 동생했어 난 하나 몰라 그거 너무 두둑하가 많아 몰라 아 그건 처남이 하나 몰라 내 가족들이 전부 내 부르지만 나 감옥한다 하고 왜 놈을 흑흑 감성 오지 내딸 생각은 나나 몰라 그거 돌아가신 나머지 한번 여쭤보면 나 뭐라고 어떻게 얘도 전생 기자냐 그들 뭐는 나다 했다 난 모르다 했다 이제 제보다 그만 어차피 될건 난 법무부 장관 그럼 내 친구 주행이랑 대한민국에서 왠지 모든 걸다 상관 분리 따윈 없다 이제 우리의 세상 단어와 상대가 표정이 중고 그러면 지지 어차피 분명 개구리 가다는 그 법이 없지 언론을 들은 게 법공연의 이슈 평범만의 감정은 먼저 한당욕한 법대 가짜 뉴스 다 일배다 하면 어차피 흑수저 풍어드는 다 깜빡깜빡해 금방 나 몰라 나 기억 안나 그냥 나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그냥 나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나 기억 안나 그냥 나 몰라 나 몰라 그냥 나 몰라 촛불을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고3 자녀를 둔 학부모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부산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 강정희 대표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남이주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사실 엄마들이 사실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엄마들이 이 사회 거리에 나오게 된 이유가 처음에는 교육 문제였습니다. 아니 저도 한때는 중고등학교 교사였는데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교육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교육 안에 정치꾼들이 아이들 상대로 장난질을 해요. 교육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정치 홍위봉이로 키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말로는 인권교육이라 하면서 잘못된 정치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하나 둘 관여하다 보니까 그 모든 악한 교육의 뿌리에 다 지금 현재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걸 통해서 이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악한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집회도 하게 됐고 우리가 10월 3일날 서울까지 갔습니다. 제가 감기 몸살 때문에 너무 아픈데도 불구하고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엄마들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화병이 날 것 같아서 갔습니다. 저는요 어디서 가라고 무슨 한국당 지부에 연락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들 우리 돈으로 차비 모금해서 버스 대절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정말 열심히 외쳤거든요. 제가 어제 있었던 그 자리에 구호들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 구호가 문재인 하야 조국 감옥 또 제가 거기서 주워온 겁니다. 문정권 심판 조국 구속 그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거 갖다가 외치다가 목이 터져서 제가 대신 들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외쳐볼까요? 문재인 퇴진! 이게 지금 민심입니다 여러분. 민심이 천심인데 제가 갔다 와서 뉴스를 보고 화병이 나서 밥그릇 몇 개 깼습니다. 설거지 하다가 너무 분통이 터져가지고요. 언론들이 얼마나 왜곡된지 여러분 보시면 아시죠? 아마 이번 10월 3일에 갔다 오신 분들은 뉴스 보면서 정말 화병 났을 겁니다. 얼마나 언론들이 조작을 하고 있는지 정말 저기 뭐 몇백만 떠나서 그 뉴스 보셨죠? 그 서초동하고 강화동하고 강화문하고 거리 면적이 일단 면적만도 2.3배 차이 난답니다. 그러면 저기서 200만이라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500만 넘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 부풀렸다고들 하죠. 경찰이 조사하는 걸로 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저께 갔다가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꼼수를 많이 쓰냐면 태풍이 이미 지나갔어요. 그런데 일기예보에서 계속 태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못 오게 하려고. 우리는 태풍 맞을 각오하고 갔어요. 근데 태풍이 싹 날아가고 날씨가 너무 화창했어요. 나중에 너무 뜨거워서
너무 뜨겁고 제가 화장실을 한 번 가려고 그래도 사람들한테 밟혀 죽을 것 같아요. 막 치워서 가는데 이 못된 박원순이가 화장실 개방도 안 했다 그러죠. 그럼 저것들 서초동 집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한단답니까? 이동 화장실까지 두고 버스랑 지하철 연장하겠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여당이 하는 짓이 정말 간제 데모죠. 정말 간제 집회입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그들의 구호가 뭡니까? 부정의 아이콘인 조국을 수호하겠답니다. 여러분,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 없습니다. 모든 중요한 안건 이미 다 국회에 넘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부정의 아이콘이 검찰개혁 말이 됩니까? 여러분, 문자마다 보내십시오. 조국과 검찰개혁이 뭔 상관? 조국과 검찰개혁이 뭔 상관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저들이 그 구호를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들을 따르는, 여러분 그 있죠? 좌파 탈출은 지능순. 제가 경험할수록 그 말이 정답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능 낮은 사람들한테 딱 프레임을 만들어서 구호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조국 수호 이꼴 검찰개혁, 이런 말도 안 되는 구호를 만들어주면 그걸 계속 반복하면 세뇌가 되나봐요. 서초동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지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집회가 촛불을 빙자해도 그 촛불은 정의로운 촛불이 아닙니다. 애당초부터. 그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번 뉴스에도 보니까 그나마 좀 보도를 잘 해주는 뉴스가, 공정한 뉴스가 TV조선하고 채널A 뉴스가 좀 그래도 공정하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그래요. 조족들을 말 아시죠? 조국이 했던 말이 지금 조국을 심판하고 있고, 문재인이 했던 말이 문재인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퇴진을 외치면 문재인이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강화문 광장에 나와서 자기가 끝장 토론을 하겠다 했습니다. 10월 3일에 강화문 광장에 나왔습니까? 안 나와서 국민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청와대 앞에까지 갔어요.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런 방구 했습니까? 이런 민심을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한국당이 꾸민 거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거가 한 짓을 갖다가 고도로 덮어 씌우는 겁니다. 제가 정말 그거 보고 정말 속이 터져가지고 10월 9일에 또 갈 겁니다, 여러분. 또 갈 거고요. 지금 엄마들 바쁘지만 이거 지역에 사는 집회에도 나와야 되고 저기도 나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기서 새가 물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 숫자 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숫자 노름 누가 먼저 했습니까? 저들이 먼저 했잖아요. 가만히 있던 엄마들, 보통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은 몰라서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다 열심히 생활하시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가는 겁니다. 그 민심들이 그 바쁜 와중에 저도 지금 고3 아들 뒷바라지 해야 되는데 아들 보고, 아들아 공부 네가 알아서 해라, 엄마는 나라 살려야 되겠다, 그러고 지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청와대, 아니 여기 서울에 갔더니요, 저는 이남 이녀 키우는 사남매 엄마지만 거기 강화문 집회에 5남매를 둔 엄마가 나왔습니다. 그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평범한 아줌마도 정치가 잘못돼 가는 걸 알겠다고 하답니다. 그런데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런 상식을 두고서 언론이 호도하고 여당이 호도한다고 이 천심이, 이 민심이 덮어집니까? 안 덮어집니다. 지금 청년들도 일어나서 외칩니다. 결과 공정 어딨냐? 공정 외치더니 결과 공정 어딨냐? 내놔봐라! 말 못하잖아요. 심지어 참여연대 사람도 나와서 얘기합니다. 참여연대에서 경제를 맡고 해결을 맡은 사람들이 몇 밤 며칠을 조사해봤답니다. 조국 사모펀드 코링크 문제 많답니다. 권력형 비리랍니다. 그 양심 선언하면은 참여연대가 정말 정의로운 사람들이라면 그 양심 선언에 동조해야죠. 그 양심 선언한 사람들 참여연대가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겠답니다. 그 사람이 뭐 김영률인가? 그 사람이 그만두고 나오겠다는데 그만 못 두게 목 돌면 자꾸 징계하겠답니다. 이런 야비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참여연대가 가짜 참여연대고 가짜 인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가짜 정의였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조국 사모펀드 관련된 게 굉장히 거대한 조국 게이트랍니다.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부정의 아이콘인 조국을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 이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두는 사람들, 유시민이나 기타 등등 사람들은 아마 그 다 콩고물에 관련되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도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우리 끝까지 파헤쳐야 되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검찰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조국이 뭘 했습니까? 이 뭐 검찰 개혁해서
뭐 비공개 공개한 이런 거 해도 자기 가족 수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적용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거 지켰습니까? 그거 제1 혜택이 지금 누구한테 들어갔습니까? 조국 마누라고 조국 기가 찹니다. 조국 마누라가 6살 때 사고로 다쳤고 2004년대 다쳤답니다. 6살 때 하고 2004년 사고로 그것 때문에 장기간 대화를 못해서 수사를 오래 못 받는답니다.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이 교수는 어떻게 했답니까? 교수할 때 책 안 본답니까? 학생들하고 눈 안 마주치나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네, 이제 그 딸내미까지 나와가지고 김어준 TBS 뉴스 김어준 뉴스 공장 아닙니다. 가짜 뉴스 공장입니다. 가짜 뉴스 공장 나와서 감성팔이 하면서 가짜 뉴스를 엄청 많이 살포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는 구라 어준에다가 구라 조민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가짜를 하면 할수록 민심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정말 검찰 수사를 똑바로 하기 위해서 촛불 집회라는 핑계로 서초구에서 계속 집회를 하면은 우리도 서초구로 갑시다. 서초구. 강화문보 서초구가 좁아요. 거기 가면 사람이 더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집회를 하면 그들과 우리 수가 더 잘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민심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끝까지 정의를 외치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리랑 합해서 우리가 했던 집회를 가지고 내란 선동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10월 13일 집회 때 가장 큰 구호가 뭐였냐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였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국가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게 내란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다가 사회민주주의를 끌어들이고 북한하고 손잡고 가짜 평화하는 게 그게 내란 선동 아닙니까? 입만 열리면 기승전 북한 지원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입니까? 북한 대변인입니까? 이런 사람한테 우리 안전과 우리 자식들 미래 맡길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정말 내란 선동은 사회주의자 저 부정의 아이콘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 것이 바로 대한민국에 대한 내란입니다. 절대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정말 열정적인 연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김대영 새실의 새물결 국민운동 중앙은령 연설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새시대 새물결 중앙회장 김대영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예찬이가 하는 말 들었죠? 아마 10월 3일날 저희들 집회를 보고 엄청 놀랬던 것 같아요. 태풍 수습은 안 하고 집회만 한다고. 그러나 저들이 주장한 4대강 강보를 해체했다면 과연 그 홍수 피해는 더 컸을 거라는 생각은 왜 못했는지 저희들이 되물어보고 싶고 아주 무능한 집단이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서울 집회 잘 갔다 오셨죠? 현장에서 느꼈던 여러분의 느낌과 감동 가슴 깊이 오래오래 결연히 간직하시고 그 일을 다지는 뜻에서 구호제창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번세는 조국이는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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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민 사기극 끝까지 밝혀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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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통 속 문재인 탈핵하자 탈핵하자.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 가득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하셔야 될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일인 만큼 오늘 저녁 집에 가셔서 만사 제쳐놓고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금쪽 같은 자녀들 계몽운동입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이고 그들이 지켜야 할 나라입니다. 그 위대한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이 실로 무서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과 건국 최대 위기에 처해졌다는 사실을 오늘 당장 깨우쳐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 자녀들과 젊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진보는 보수에 대한 실망으로 변화한 발전을 희망한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원래 진보란 것이 결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굳이 설득시키고 타이르지 않았지만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너희들이 주장하는 진보란 것이 분명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느냐고. 진보는 말리지 않겠지만 공산주의는 말려야겠다고. 공산사회주의와 진보는 분명히 틀리니 착각하지 말라고. 진보를 핑계삼아 왜 하필이면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북한 계련 집단 같은 공산국가를 만들자는 것인지, 지금의 문정권이 왜 잘못되고 조국이가 왜 사퇴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1980년대 김일성을 찬양하고 김일성 북한 체제를 추종한 주사파들이 현 정권의 요소를 장악하고 남한 체제를 전복하여 공산사회주의를 만들고자 하는 공산 자발 세력들의 무서운 업무와 그 실현을 위해 어떻게 나라가 변해가고 있는지 제발 정신 차리고 지켜보라고 하십시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지금 누리는 행복이 있다고. 패망 월남의 참혹함을 상기시키고 6.25 때 저질렀던 공산계란의 많음과 그 고통을 말하십시오. 김정은이가 쳐들어와서 예찬이가 말했죠. 보수파 괴멸시키고 좌파 독재 정권 장기 집권하자고. 김정은이가 쳐들어와서 보트피플로 1000만 죽이고 지옥 같은 피해 숙청으로 1000만 죽이고 이래저래 1000만 죽이고 나면 2000명 정도 남으면 이북의 2000만 하고 합쳐서 공산 계례당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진보라는 그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반대하지 않겠지만 현 전국의 주사파 좌파 집단들이 주장하는 공산사회국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보수도 좋고 진보도 좋지만 공산사회주의는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진보가 추구하는 변화와 발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피해 숙청과 강제 노동으로 자유를 탄압하고 억압하는 지옥같은 공산사회국가를 변화시키자는 것인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같이 해주십시오. 지키자 자유대화, 수호하자 대한민국, 실시하자 자율계몽. 여러분 태풍이 자주 오는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을 날려 보내려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10월쯤 또 온답니다. 그때는 정말 이제 문재인, 조국이, 주사파, 좌파, 종북 세력들 창몰하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또한 북한 결의는 어떤 집단이라는 걸 여러분들 저희들 잘 압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집단이라는 거. 그런 집단에게 국민 혈세를 퍼갖다 바치는 이유도 모르겠고 누가 지보고 북핵 포기 시켜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기 들어올 낀데 참 한심하고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좌파 정권 5년 연장, 더 이상 오늘의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공산사회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며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뜻과 열정이 반드시 조국이를 파면시키고 주사파 좌빨 세력의 무서운 음모를 만천하에 알려서 문 정권의 국정농단을 저지시키는 위대한 국민의 힘을 알리는 촛불이 되고 횃불이 되어 범보수 통합과 국민 대응 단계를 이뤄내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주사파 좌빨 세력들은 1980년대부터 자유대한 전복을 위해 조직적으로 몇십 년 동안 단련되어 온 집단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에 맞는 전략과 독립투사 같은 정신력과 조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민노총 같은 확실한 리더 그룹이 있어서 조직적인 인원관리 동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 자유우파 시민 여러분들도 부산시민연대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체계적인 90점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함께한 의원님들의 살신성인의 정치력과 폭넓은 지도력을 발휘하여 내년 총선만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임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네, 다음은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보니까 민주당 세모라 하면은 한 10만 명이 모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남쪽 정부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한쪽 눈으로만 보고 한쪽 귀로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고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러분 맞짱 토론하고 싶지요? 자, 이분을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2017년도에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제 생겼습니다. 물러나라고 한다면 저는 강화문 광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시민들 앞에서 서서 끝장 토론이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강화문으로 불러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물러나라고 외쳐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저 조경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라! 자, 우리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크게 외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은 하도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더 독한 마음으로 경상도의 깡닭으로 더 크게 외쳐야 됩니다.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거짓말장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라! 예,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분께서는 어쨌든 응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대통령에서 물러나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야만이 그분이 그래야만이 강화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문재인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네, 고맙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오늘 서초동에서 저들은 또다시 검찰을 압박하기 위해서 간제 데모를 한답니다. 위대한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 거기에 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더 크게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강화문에서 더 큰 집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한 목소리로 이제는 대통령 사과가지고 안 되지요. 이제는 대통령 물러나라고 외쳐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본인이 강화문 광장으로 나와서 시민들과 토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대통령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꺼집어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구호를 외치고 끝마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라! 감사합니다. 좌파들은 점잖게 하면 안 됩니다. 사회자인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국가경제 방탄주범 문재인이는 죽어부라! 다음은 영화 작당들의 감독이신 최공재 감독님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횡재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100년 된 산삼보다도 더 찾아보기 힘든 한국의 우파 영화 감독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예. 오늘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6년 만에 지금 부산을 찾았는데요.
제가 부산 시민분들께 애걸하러 왔습니다. 조국이나 문재인 다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거 저도 알고요. 그게 우선이었으면 저도 서울 서초동으로 갔어야 되는데 제가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전남 나주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홍어족 출신이에요. 그런 제가 서초동을 안 가고 부산에 내려온 이유는 제발 부산 분들이 부산을 지켜달라고 애걸어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6년 전에 부산영화제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다이빙벨 영화 상영한다고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고 부산영화제 발칵 뒤집어지고 그 주범이 저고요. 여기 앞에 한 분 더 계시는데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어이 부산국제 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자르는 쾌거를 이루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오고돈이 시작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집행위원장 된 이용관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다시 살아서 돌아온 정도가 아니라 집행위원장이 아니라 영화제 재단 이사장으로 승진돼서 왔어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집행위원장, 재단 이사장이 원래는 부산시장이 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게 부산국제영화제인데 재단 이사장 자리를 오고돈이 이용관한테 준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시냐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세금만 내놓고 부산영화제는 부산영화제 이용관이 것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화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용관이 집행위원장에서 잘렸다가 5년 동안 여기 부산에 오지도 못했을 때 여러분들 영화제만 생각하시는데 부산 영상펀드부터 더 영상철자펀드든 여러분들의 세금이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영화계 좌파들의 먹이사슬로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싸워서 5년 동안 그거라도 덜하게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오고돈 뽑아가지고 오고돈 놈이 이용관을 다시 그렇게 살려주고 오히려 돈을 더 줘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세금인데.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시면 부산시 자체가 거기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제 그걸 오고돈이 지금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이용관이 더 웃긴 게 뭐냐면 이 자식이 오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 6년 전에 다이빙 갖고 상이 안 찬 거예요. 내일부터 3일 동안 부산영화제에서 뭐가 걸리냐면 사이비 교주의 정신을 뺏겨버린 대통령의 7시간을 다루는 영화를 상영합니다. 좌우를 떠나서 도저히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짓거리를 6년 전에 이상호라는 작자하고 같이 만들었던 이용관이라는 놈이 또 이상호를 불러다가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의 7시간 영화. 카피 문구가 죽여줘요. 사이비 교주한테 정신을 뺏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의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디로 가는지. 그런데 그 미친 짓거리를 만들어내고 미친 짓을 하는 곳이 지금 부산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발 부산을 지켜주시고요. 부산 영화제를 때려 부셔버리시고 오고돈을 불리시고 그 다음에 이용관을 빨리 부산에서 빨리 쫓아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진지전, 그람시의 진지전 많이 들어보셨죠? 진지전이 제일 처음 시작한 게 문화계입니다. 문화계 중에서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이 영화계예요. 근데 그런 메인들이 지금 다 부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노무현 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영화판에 온갖 좌파들, 운동권 좌파 영화인들 다 내려와가지고 걔네들 뭘 먹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세금 가지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오고돈이 들어오자마자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찍소리,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렇게 자기들 다 헤쳐먹는데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놈들을 잡아 족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 부산 시민들 뿐이에요. 부산 시민들. 6년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요, 좌파 시민단체에서 그 단체장들이 와가지고 부산 시민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 올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여기 못 내려왔어요. 부산에 영화제 때.
그런데 오늘 못 참고 또 내려온 이유는 뭐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제발 부산 시민들 좀 나서주세요라고 애걸어 왔다니까요. 호남 홍어족의 새끼가. 여러분들 문재인 방해를 쫓아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부산 시민들이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영화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이 부산에서 왜 중요하냐면, 영화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머릿속을 장악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장악해요. 그런데 그놈들의 숙주가 지금 부산이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부산이. 이것을 막지 않으면 문재인 물러나게 하고 우파 진영의 대통령이 돼봤자 별 의미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산이 무너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부산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러 호남의 홍어족 놈이 감히 부산에 와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부산 시민들이 일어나 달라고. 내일부터 3일간입니다. 내일부터 3일간 그런 미친 영화가 다시 상영이 됩니다. 다이빙벨로에서 세월호 유가족들, 우리나라를 세월호에 미친 구동성이로 빠뜨렸던 그 주역 새끼들이 다시 6년 만에 오거돈의 지원하에 다시 나타나서 지금 부산에서 또 그 짓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거의 사이비 교주에 빠져버린 미치광이로 만들고 있는 그런 영화가 부산에서 버젓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누구 돈으로? 부산 시민들 여러분들 돈으로요. 막으셔야 됩니다. 부산 영화제 가가지고 그딴 영화 상영하는 거 뭐라고 하고, 이용관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다이빙벨이 아니라 영화제를 통해서 그 공금 횡령을 해서 잘린 놈이에요. 이 자식이 왜 공공기관의 재단 이사장 올 수 있는 자격 자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세금을 횡령해서 잘린 놈이 재단 이사장으로 왔어요. 그 놈을 다시 뽑은 놈 5억 원을 조지십시오. 그래서 부산에서 그 자식들이 물러나면 저는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내일 영화를 확인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싸울 거고, 서초동에 나가서 싸울 거고, 광화문에 나가서 싸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부산을 좀 지켜주십시오. 서초동에 올라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부산영화제 기간 중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밖에 없습니다. 부산을 지켜내고 그 새끼들 그놈들의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딱 일주일입니다. 부산을 지켜주십시오. 믿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리랑 포럼의 김진수 회장님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시국이 어려워서 안녕하지도 못하지요. 그런데 지난 10월 3일 여러분도 광화문에 모두 올라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다 동참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그날 올라가서 본부석 쪽으로 들어가려 해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고, 저 경복궁 광화문 쪽하고 서울시청하고 저 남대문 쪽까지 갔더니만은 그 도로는 딱 메어져서 그리 갈 수는 없고, 그 교보생명 뒷골목, 그 다음 뒷골목으로 해서 둘러봤습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여러분과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산으로부터 그 힘을 몰아서 저 종북 좌빨들을 완전히 척결하고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는 우리 민주세력 자유보수우파가 대대적인 승리를 내서 탄핵을 해버리고 저 감옥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 부산 시민이 힘을 합해서 구출합시다. 여러분, 지금 비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연설장을 경청하고 있는 걸 보니까 참으로 용기가 납니다. 지금 저와 대해서는 검찰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검찰개혁을 우리 역사상 헌정사에 가장 확실하게 검찰개혁을 하고 있는데 이 이상 어떤 검찰개혁을 하라고 청와대에서 협박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권력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살아있는 권력을 눈치 보지 말고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살아있는 권력을 손대지 말라고 검찰개혁을 하라고, 무슨 검찰개혁을 한단 말입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청장께서 하는 그대로 해서 오늘 조국의 부인 정정시민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고 그 오촌 조카를 구속시켰고 정정심이 다음에는 조국이를 불러서 조사를 할 겁니다. 부부간에는 둘이 다 구속을 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정정심이 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 얼마 안 가서 조국이를 불러서 수사를 할 겁니다. 그 수사 과정에서 조국이를 구상영장을 신청을 하면은 저 법원의 판사가 기각을 시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기각을 만일에 시킨다면은 이 정권이 부정비리로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구름처럼 모였어 저 정부 좌빨 세력들을 완전히 척결해버려야 되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 청와대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나라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도에 재헌국회에서 대한민국을 수립했습니다.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합법 정부를 해서 유엔으로부터 승인받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역대 대대로 초대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 윤보선 대통령 장명 박사, 그 다음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 전두환 최규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 왔습니다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세계 경제 강국으로서 발전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희석시켜버리고 공산사회주의를 만들겠다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국이를 법무부 장관을
그 가족들이 부정비리로서 연루되고 기소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조국이를 수호하겠다고 오늘도 저 서초동 검찰청사 옆에서 저 촛불들이 조국이를 수호하고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촛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검찰 개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이를 구속시켜버리고 그 구속시킨 보고를 저 청와대에 가서 보고를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확실한 검찰 개혁을 했다고 문재인이가 보고하면은 문재인한테 보고하면은 문재인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당신을 불러서 수사를 해서 당신의 몸통을 밝혀내면은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은 우리 역사 이래로 가장 확실하게 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을 몰아줘야 합니다. 저네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기 위해서 따블은 민주당이니 청와대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흔들고 있는데 위대하신 우리 부산 시민이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켜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것은 바로 공산사회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조국이를 법무부장으로 앉혀가지고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선거법을 개정하고 그 다음으로 공수처를 만들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명분 아래 국민을 속여서 내년 총선에서 저들이 연동제 비례대표를 해서 국회까지 지난번 지방선거처럼 김정은이하고 쇼를 해가지고 싹쓸이 해빈 다음에 헌법 개정으로 우리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고 거주의정권을 박탈하고 지방분권으로 우리의 자유를 삭제해버리고 간단하게 대한민국 헌법체제에서 개헌으로 빨갱이 세상을 만든다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꼭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10월 9일 강화문 정강원 목사가 주도하는 그 집회에 지난번처럼 우리 모두가 3만원씩 국가를 지키기 위한 투자를 하면서 관광버스에 타고 서울로 올라가서 지난번보다 더 많은 숫자로서 우리는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행동하는 민심으로서 저들을 완전히 제압하는데 여러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 연사에 앞서 참석하신 국회의원님과 지역 당협위원장님의 짧은 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짧게 부탁드립니다. 짧게. 예,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남구을 당협위원장 김현성입니다. 저는 조금 이따가 마지막 연사니까 그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저는 자유한국당 부산진갑 당협위원장 이수원입니다.
제가 양 마이크 잡은 거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겠다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삼고 야당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취임사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 말 하나라도 지켜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이 그렇게 반대하는 조국을 임명했습니다. 그렇죠? 북한이 미사일을 펑펑 쏘아대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것을 걱정하는 야당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그렇죠? 경제 파트너로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인들이 피눈물을 쏟으면서 절규를 했는데 그 목소리 단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 누구의 목소리만 듣습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문바의 목소리 듣습니다. 그 문바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대깨문이라고 합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고 외치는 문바들의 목소리만 듣는 그런 반쪽짜리 대통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조국을 구속하고 문재인을 끌어내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구절만 3번 외쳐주십시오. 조국을 구속하고 문재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조국은 구속하고 문재인은 끌어내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국은 구속하고 문재인은,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기장군 당협위원장 정승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딱 하나,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권 처음에 민정수석했던 조국이 한 행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포토라인에서 수갑을 찬 채 어느 분이 끌려오셨습니까?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재수 사령관, 그분 삼성 장군인데 포승줄에 묶여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분 어떻게 됐습니까? 또 있습니다. 포토라인에 섰던 공감병 갑질 무혐의 난 거 기억하십니까? 누가 끌려오셨습니까? 박찬주 대장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 누가 주도했습니까? 적폐수사란 명목으로 바로 조국이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무부 장관 되자마자 포토라인 폐지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조국이 마누라 정경심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조국이를 구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국이를 비호하는 문재인 반드시 끌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외치겠습니다. 조국 하면 파면입니다. 문재인 하면 하야입니다. 자,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조국 하면 파면, 문재인 하야입니다. 조국, 문재인 하야, 조국, 문재인 하야, 조국, 문재인.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사갑 당협위원장 김소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게 뭡니까? 정말 골병되겠습니다. 정말 그 한 사람은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아무런 양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조국은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 다음은 누굽니까? 조국 다음이 누굽니까? 조국 다음이 누굽니까? 예, 이쯤에서 제가 선창을 하면 끝에 한번 3번씩 구호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자, 이중인격, 조국을 감옥 가라! 감옥 가라! 감옥 가라! 좌파 독재, 이중정권,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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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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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김현성 자유한국당 남구을 당협위원장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금 소개받은 자유한국당 남구을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나타날 현자 별성자 김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실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 당에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당에서는 좀 빠지자.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앞서 나올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 정당은 뒤로 빠지자 라는 것이 저의 평소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다 모일 것입니다. 정당이 앞장서면 혹시 안 모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시민들이 앞장서라 라고 기회를 드리고 제가 원래 조금 앞에 있었는데 제가 순서가 맨 뒤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조국 사태, 조국이 문제된 지가 벌써 8월달부터 한 달, 2달이 지금 다 됐습니다. 이제 그죠? 2달이 되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당협위원장들 1인 시위 한 지가 벌써 한 달 반 이렇게 됐습니다. 아침, 저녁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장과 전통시장과 상점, 상가 온 데 돌아다니면서 서명받고 그리고 1인 시위하고 한 지가 벌써 한 달 반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한번 언젠가는 한 2주쯤 됐나요? 1, 2주 전에는 야 이거 잘하면 끌어내리겠다 라고 잠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이란 말이 계속 나올 건데요. 시간 관계상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도 조국으로 생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편들기 시작했죠. 조국 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타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장기전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들어지게 됐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번 기회에 사실 조국 사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좌파, 흔히 말하는 좌파죠. 좌파의 민낯을 볼 수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좌파 세력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위선적인지 그리고 그동안 본인들이 주장해왔던 정의, 공정 이런 것들이 모두 자기들만을 위한 것들이었고 결국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변호사를 하다 왔습니다. 변호사를 20년 하다 왔는데 그래서 이번 수사를 보면서 또 남달리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에 조국은 인사청문회 등등 앞서서 무슨 얘기를 했냐. 나는 장관이 되더라도 수사상을 보고받지 않겠다. 그리고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얘기했죠. 기억나죠? 그래서 혹시나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 라고 잠시 또 착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법무부 장관 임명되자마자 되는 날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별도의 수사팀을 만들자 이런 시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
임명되기 위한 거짓이었습니다. 임명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고 또다시 거짓말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 조국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에 엄청나게 관여하고 방해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 수사는 계속 방해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뭡니까? 압수수색. 자기 집에 압수수색 갔어요. 전화했습니다. 거기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는 팀장인 검사한테 직접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몸이 아프니까 살살 해라.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장관으로 산 게 아니고 자연인으로서 했다 그럽니다. 장관이 아니고 자연인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조국은 가능합니다. 조국은 가능합니다. 왜냐? 그전에도 이전의 조국과 지금의 조국이 달라요. 조국은 시시각각 바뀌어요. 시시각 바뀌는 카멜레온입니다. 그래서 조국에서 입에서 나온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뭐? 검찰개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자, 압수수색 할 때 전화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장관이 아니었다면 검사가 전화 받습니까? 전화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받습니다. 받지도 않고 전화번호도 몰라요. 거기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뭐냐면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본인이 장관이었던 아니면 뭐 자연인이었던 관계없이 뭡니까? 압수수색 살살 해달라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청탁한 거죠. 청탁한 겁니다. 제가 변호사하면서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 있죠? 김영란법 제가 전문가입니다.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이거 청탁금지법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청탁금지법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김변TV가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시면 제가 제일 먼저 8월 22일 날 우리 조국이 딸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 6학기 받았죠? 낙제했을 때도 받았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것은 장학금이지만 학비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식한테 장학금 준 것은 부모한테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찾았죠.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바꿨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때가 4월달이거든요. 4월달 해석례가 소방관, 경찰관이었어요. 그 자녀가 장학금 받아도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조국 사태가 터진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물었어요. 사안에 따라 다르다라고 태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도 국민을 위한 게 아니고 조국권익위원회인 거예요. 조국권익위원회. 그리고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게 지금 청와대를 향해서 줄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도 이미 그렇게 됐죠. 그나마 마지막 남았던 권력기관이 검찰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우리는 의심했죠. 윤석열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랬는데 어쨌습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서울검사장으로 발령받았죠. 그리고 적폐수사를 2년간 지휘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결국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분들, 많은 분들이 걱정했죠. 문재인 정권에 충성할 것이다라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식사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을 조금 압니다. 그 사람 뼛속 깊이 그냥 칼잡이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조국 수사를 들어갈 때 이 사람은 끝까지 갈 것이다 라고 저는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나오신 분 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해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속으로 응원해줘야 됩니다. 검찰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해주고 검찰 개혁은 나중에 하면 됩니다. 그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윤 총장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안 내놔라 했을 때 하루 만에 내놨죠. 하루 만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어랬습니까? 저게 반항하나? 저 새끼 반항하네 했습니다. 여당에서.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성격이 그렇습니다. 제가 변호사하면서 변호사 단체 대표로서 요청한 게 있습니다. 검찰에다가 이거는 불합리하니까 고쳐주십시오. 고칩시다 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보고 불합리하네, 내일부터 고치자 이래 된 거예요. 사람이 성격이 이래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검찰 개혁 누가 해야 됩니까? 자, 검찰 개혁을 하고자 하는 주체가 누가 돼야 됩니까? 누구요? 국민? 예, 국민. 좋습니다. 국민이 해야지. 자, 최소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대상자인 검찰보다는 정의로워야 되겠죠. 그래야 개혁의 적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적임자라고 하는 조국 적임자 맞습니까? 검찰보다 정의롭습니까? 지금의 검찰이 정의롭습니까? 아니면 조국이 더 정의롭습니까? 현재는 검찰이 더 정의로운 것 같아요. 맞죠? 검찰 개혁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국이 개혁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자, 또 있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느냐? 검찰 수사를 막 했어요. 수사하다 보니까 온갖 게 다 나와. 저도 사실 변호사를 하다가 법조인을 20년 있다가 생판 듣도 보도 못한 게 나왔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조사를 받다가 예, 이 날인을 거부하고 날인을 하지 않고 몸이 아파서 먼저 귀가를 했어요. 그게 무슨 뭐 나들이 왔습니까? 몸 아프다고 집에 가고. 이게 검찰청입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검찰 조사를 받고 날인하지 않고 나왔다는 사람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까지 누가 됐건 그 전에 전직 대통령들 여러 명 조사받았죠? 고위 관료들 조사받았죠? 재벌들 조사받았죠? 다 조사받으면 직인 안 찍고 나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독 조국의 가족만큼 도장도 안 찍고 나와요? 이게 무슨, 그래서 황제 소환이니 뭐 황제 수사니 하죠? 이게 완전히 특혜 수사입니다. 특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지 검찰이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두고 볼 일입니다. 두고 보고 검찰을 믿고 기다려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윤석열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검찰 개혁을 자꾸 들고 나와요. 검찰 개혁 해야 된다. 맞습니다. 검찰 개혁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시기가 아닙니다. 왜? 적폐 수사 누가 했습니까? 예, 적폐 수사 누가 했죠? 윤석열이 했죠. 지금 조국 수사 누가 합니까? 윤석열이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똑같은 윤석열이 조사하는 겁니다. 수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국 수사하고 있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가 수사하는 행태가 또는 수사하는 방식이 이게 개혁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적폐 수사할 때 이미 했었어야죠. 적폐 수사할 때 청와대에 있으면서 민정수사하면서 뭐 했습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이제 법무부 장관 가족들을 수사한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야 검찰개혁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됩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되겠죠.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하더라도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절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특히나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앉아 있으면서 이때 검찰개혁을 한다면 이것이 검찰개혁입니까? 아니면 수사방해입니까? 수사방해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물러나고, 그죠? 그리고 본인 수사 끝나고 난 이후에 검찰개혁해야 그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고 우리도 앞장서서 검찰개혁 지지해 줄 것입니다. 맞죠? 자, 여러분 검찰개혁 지지합니까? 안 합니까? 검찰개혁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자, 조국이 하는 검찰개혁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조국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아파하고, 여러분 지금 날씨가 추워졌는데 춥습니까? 안 춥죠?
왜 안 추워요? 화병 나서? 예, 화병 나고 속에 천불 나고 이러니까 불이 많아갖고 지금 춥지가 않아요. 예? 예. 맞습니다. 자, 그래 여러분, 우리 비도 오고 했는데 이제 그쳤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시간을 뭐 5시 몇 분, 6시부터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죠. 그리고 나라 구한다고 서울 왔다 갔다 하시죠. 좋습니다. 나라 구해야 됩니다. 나라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체 여러분들 구해야 돼. 밥 잘 먹고 댕기시라고. 밥 잘 먹어야 됩니다. 가다가 쓰러지면 어찌 됩니까? 나라 구하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나라 못 구합니다. 아시겠죠? 잘 드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잘 먹어야 돼요. 배가 고파 죽겠어요.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래 어떻게 좋은 세상 보겠죠? 예, 좋은 세상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 건강합시다. 오래 삽시다. 그리고 나라 지킵시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 나라 지킬 때 끝까지 같이 하실 거죠? 같이 해주세요. 야, 대한민국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남구을 당협위원장 김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뜨겁게 구호를 제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본 유튜브의 공유하다 TV의 김한종이었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었는데 짧게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국아, 사회주의자 조국아, 잘 들어가. 검찰개혁 입 닥치고 네 가정이나 개혁해라. 3번 외쳐주십시오. 검찰개혁 입 닥치고 네 가정이나 개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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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행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